지난해 12월 17일 니콘은 Z6와 Z7을 위한 3.2 버전의 펌웨어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카메라 브랜드들은 신규 카메라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카메라의 스펙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펌웨어를 많이 선보하고 있지만 니콘의 새로운 펌웨어는 영상 감독들에게 유독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펌웨어의 주요 내용은 블랙매직 비디오 어시스트 레코더를 활용하여 블랙매직 로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성 필름 컨텐츠는 영상 로우 포맷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Z6로 비로우를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로우에 대한 활용법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하이 아마추어를 비롯한 소규모 영상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로그 감마였습니다. 시네마 카메라에서 가능하던 로그 감마를 스틸 카메라에 넣음으로써 작고 가벼운 영상 카메라들의 시대가 열렸죠. 지금은 대부분의 중고가형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로그 감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카메라가 영상 성능을 높이고 있을 때 또 다른 회사들은 시네마 카메라의 소형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BMPCC 시리즈가 그것입니다. BMCC에서부터 시작된 블랙매직 카메라의 소형 시네마 카메라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우 포맷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우라는 포맷에 익숙하시겠지만 영상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로우란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카메라는 빛을 받아들여 이미지를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도 빛과 색을 지각하죠. 하지만 그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1931년 국제조명위원회에서는 산업화를 위하여 이 지각의 정도를 표준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CIE 1931 색도도입니다. 이와 같이 빛과 색을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색공간이라고 합니다. 색공간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역입니다. 개멋이라고도 하는 이 색역은 색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색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포인트입니다. 화이트 포인트는 절대적 하얀색이 아니라 광원에 따른 하얀색을 의미합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 하얀색 종이를 보면 약간 따뜻한 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상황에 따른 하얀색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마입니다. 인간의 눈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밝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감마 보정을 통해 우리는 한정된 데이터에서 다른 디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감마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로그 감마도 감마의 일종이죠. 이렇게 색공간이 지정이 되어야 우리 눈에 이미지가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로우란 이런 색공간들을 결정하지 않고 저장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후반 작업에서 색역, 화이트 밸런스, 감마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ISO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상 로우 파일에는 여러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시네마 DNG, 레드사의 R3D, 아리사의 무압축 로우, 캐논의 시네마 로우 라이트, 소니에서도 로우 포맷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시네마 카메라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독자적인 로우 기술을 만들어 각각의 회사 제품들에서 로우 촬영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애플과 블랙매직과 같은 기업에서는 프로레스 로우와 비로우 포맷을 개발하여 이를 다른 모니터 회사들과 협력하거나 다른 카메라 회사들과 협력해서 시네마캠이 아닌 미러리스에서도 로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니콘이 시네마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로우 촬영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저가형 시네마 카메라나 최근에 로우를 지원하는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녹화를 위한 외장 레코더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외장 레코더에는 블랙매직의 비디오 어시스트나 아토모스의 닌자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니콘의 Z 시리즈로 새롭게 지원되는 블랙매직 로우를 촬영하기 위한 세팅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Z 시리즈를 로우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블랙매직 어시스트 레코더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다음 순서에 맞춰 세팅을 시작해주세요. 먼저 다이얼을 M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비디오 캡처 모드로 변경해줍니다. 다음으로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로 들어가셔서 네 번째 사용자 설정 메뉴로 들어가세요. C타이머 AE 고정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C3의 전원 오프까지의 시간 메뉴로 들어갑니다. 네 가지 항목 중 마지막 대기 타이머를 누르시고 제한 없음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HDMI 옵션 설정입니다. 메인 메뉴 중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HDMI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고급 옵션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외부 녹화 제어를 ON으로 설정해 주시고 로우 아웃풋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맨 처음 로우 아웃풋을 이네이블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로우 아웃풋 모드는 해상도 설정인데요. 저는 4K 24p FX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로우 아웃풋 타입에서는 블랙매직 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타입 B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타임코드 설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촬영 메뉴로 들어가셔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타임코드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타임코드 기록 메뉴에서 ON, HDMI 출력과 함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합계 방법은 레코드 런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타임코드 오리진은 현재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메라의 설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레코더의 설정을 위해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고요. 레코드 탭에서 인풋을 HDMI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코덱을 블랙매직 로우로 설정해 주시고요. 코덱의 퀄리티는 컨스탄트 비트레이트와 퀄리티가 있는데 이런 그대로 비트레이트를 유지할 것이냐 퀄리티를 유지할 것이냐입니다. 저는 주로 컨스탄트 비트레이트 3:1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 메뉴로 들어가셔서 트리거 레코드를 비디오 스타트 스탑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고를 설정해 줍니다. 이 설정은 프레임이 드롭될 때 경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셋업으로 들어가셔서 타임코드 인풋을 비디오 인풋으로, 타임코드 프레퍼런스를 디폰트로 해주세요. 이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코덱인데요. 고정 비트레이트 코덱과 균일화진 코덱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레이트 코덱은 대부분의 코덱과 비슷합니다. 이 코덱은 데이터 레이트를 일정한 수치로 유지를 합니다. 즉 복잡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고정 비트레이트 코덱을 사용하면 더 많이 압축하여 저장합니다. 단 이 방식은 비디오 코덱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로우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압축이 되어서 화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매직 로우는 균일 화질이라는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영상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파일 크기를 증가시켜서 영상의 화질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용량이 커져서 프레임 드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옵션을 항상 활성화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우 포맷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기록하지는 않지만 촬영 당시 옵션에 따라 메타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후반 작업을 위해 로우로 촬영을 하더라도 급하게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기능을 사용해서 비디오 감마로 촬영 후에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촬영 영상을 열어보면 영상에 이미 비디오 감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편집 소프트웨어인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 로우 파일을 작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로우 포맷은 후반에서 색역, 감마, 화이트 포인트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의 컬러 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화면에서 아래 컬러 탭을 선택하신 후에 왼쪽 가운데에 보면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맨 왼쪽의 카메라 그림이 로우 파일을 조정하는 카메라 로우 항목입니다. 왼쪽에 있는 설정 중 디코드 유징을 클립으로 변경하면 최초 촬영 시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와 컬러 스페이스, 감마 변경이 가능하고요. 니콘 비로우는 ISO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을 위해 설정된 프리셋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광, 흐린 날, 텅스텐 조명화에 맞는 설정들이 있고 커스텀으로 설정 시에는 오른쪽 컬러 템포와 틴트 조정을 통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요. 개먹과 감마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는 ASY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표준화된 각 제조사의 개멋을 제공합니다. ASYS 시스템이란 디지털 영상 마스터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차세대 색관리 표준입니다. 여러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멋, 감마 등의 각기 다른 특성 등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촬영한 비로우의 개멋은 렉 2020입니다. 만약 제가 타사의 개멋을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었다면
색역을 타사의 개멋으로 변경할 수가 있으며 감마 또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화면을 타사의 개멋과 감마로 변경한 뒤 해당 회사의 709롯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카메라로 촬영한 특성을 100% 반영하지는 않지만 파일을 붙여서 사용하기에 어색하지 않은 화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로우 파일이 가진 힘이죠. 여기에서 블랙매직 커스텀 감마를 활용하면 오른쪽 감마 컨트롤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더 많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섀도우와 컨트라스트의 조정, 미드포인트의 조정을 통해서 영상이 가진 톤과 무드의 밸런스 조정이 가능하며 시네마 카메라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인 하이라이트 롤오프와 섀도우의 롤오프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블랙 레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로우를 통해 많이 담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개조를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메이저 스틸 카메라 회사에서 미러리스 바디에 로우 포맷을 적용한 건 의외로 니콘이 처음이었습니다. Z6를 발매하면서 아토모스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프로레스 로우의 포맷을 적용했어요. 장시간의 개발이 진행되고 나온 결과물은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죠. 포맷은 애플에서 개발하고 녹화는 아토모스라는 회사의 닌자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카메라는 니콘이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프로레스 로우라는 포맷 자체가 당시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포맷의 문제인지 편집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카메라의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위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로우 포맷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편집 프로그램에서의 현상 과정이 필요한데요.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간신히 이미지만 볼 수 있을 정도였고 개멋이나 감마 조정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해당 포맷을 지원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극단적으로는 ACS를 지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카메라 제조사에서 프로파일을 지원해줘야 되기도 했어요. 그걸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또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됐고요. 비로우는 포맷 제조사와 레코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이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니콘과 블랙매직 둘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라이브에서 니콘이 블랙매직과 손을 잡았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시네마 카메라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니콘이 영상 스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로우 포맷이 필요했고 또한 자체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네마 카메라도 제조하여 판매하는 블랙매직 입장에서는 로우 포맷은 다양하게 활용되면 좋지만 시네마 카메라의 점유율은 빠뜨릴 수가 없겠죠. 두 기업의 제휴는 상대방에게 위협은 주지 않으면서 이득은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로우가 지원이 되면서 니콘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던 분들이 영상을 보다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어요. 비로우를 지원하는 카메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스틸 카메라로서 좋은 퀄리티의 성능을 보유하면서 비로우를 지원하는 카메라는 니콘의 Z 시리즈가 아직까지는 유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로우를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사진도 촬영하고 싶으시거나 AF 시스템이 필요하신 동영상 촬영자들에게는 Z 시리즈와 비로우가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니콘의 Z 시리즈로 비로우를 촬영하는 방법과 보정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몇 시간의 강의가 필요한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를 설명드릴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이러한 포맷들이 항상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포맷과 코덱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제조업체가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주도록 설정한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나의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색 공간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 있는 색역, 감마, 화이트 포인트들의 세부 항목들을 알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로우 포맷 촬영을 연구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니콘의 Z 시리즈를 활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패션 사진을 찍으시거나 광고 사진 촬영 등을 하시면서 간단한 이미지 컷 위주의 영상들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Z 시리즈의 비디오 어시스트만 추가하시면 로우 포맷 촬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틸 카메라를 운용하시면서 새로 로우까지 촬영되는 카메라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이 고퀄리티의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또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로우 포맷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 모자란 점도 부족한 점도 많은 미러리스 카메라 환경에서의 로우 촬영이지만 지속적으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또 니콘과 같은 회사들이 그 기술을 발빠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 워크플로우도 발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